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에는 2017년 대선 당시 6.7%의 득표로 4위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유승민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경선룰을 바꾸지 말라고 아주 평소답지 않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문제의 핵심이죠. 예. 그런데 일단 정 의원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홍원 선관위원장 오시기 전에 네. 이미 우리 경선준비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을 다 해뒀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해둔 상태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거를 그걸 넣으면 그거는 뭐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식으로 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창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선관위원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경기 규칙이 바뀌는 거는 그것도 특정 후보한테 분명히 유리하게 바뀌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 짜져 있는데 갑자기 바꾸는 거는 옳지 않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 아까 유리한 뭐 얘기를 하셔서 예. 말씀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우리 유 후보님을 편든다,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 오해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아주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뭐 저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 오해 때문에 제가 참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또 이준석 대표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저한테 더 유리하게 특혜를 달라 이런 거 요구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손을 뗀다 그러니까 손 떼면 되시는 거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새로 오셔가지고 그 오시기 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자기가 지지한다 그러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지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거 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 위주로 그렇게 경선 룰을 바꾸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출마 선언 이후 어제까지 뭐 대구 경북 지역에 5번 이상 가셨죠. 예, 출마 선언하고 대구와 경북 각지에 나흘간 다니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겁도 났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던가요? 뭐 제가 그 일은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저한테 서운함을 아직 갖고 계시거든요. 네, 아직도.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정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다. 그 결정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 그거는 좀 밀어주시고 좀 뒤로 해주시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 합치고 또 저같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한테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 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정권 교체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다시 좀 봐달라 평가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하소연을 하고 있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준표 후보하고 언제 그 문제 나오면 언제 한번 세게 제가 붙을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을 확실하게 지킨 사람이고 대선을 전후에 해서 또 자기의 유리 불리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홍준표 후보 계실 때 본인 계실 때 제가 언제 한번 세게 한번 따지겠습니다. 어쨌든 일관성을 갖고 계속해서 밀어붙여 저는 왔다. 저는 어떤 거든지 정치인한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가장 경계하는 후보가 바로 유승민 후보라고 한 게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야권 지지율이 지금 3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그 지지율은 이제 시작이고요. 오늘 등록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9월, 10월 이 2달 동안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 당선되는 과정이나 이준석 대표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요즘은 보름 한 달 만에 지지도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홍준표 후보 저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가면 10월 10일 날 되면 민주당이 후보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냐 이낙연 후보냐 누구냐 이렇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한 달간은 마지막 한 달간은
저 사람 저 민주당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 누가 이기겠느냐. 여기에 완전히 압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 당원들이든 국민들이든 굉장히 진지하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편인데 평소 사실 선비 스타일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생긴 것 때문에 선천적으로. 네. 예, 저는 사실 속이 무지 강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외유내강. 뭐 이렇게 이미지가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학자 선비 이미지 아니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정치판에서 야당 여당 하면서 저는 정말 강하게 해왔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강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대선 공약에서 가장 관심 모으는 게 역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주택자에 대한 유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또 재산세 그런 거를 중과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재산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 부동산 세금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 부동산 세금은 저는 낮춰야 된다. 갈아탈 수도 없는. 예, 그럼요. 그 부동산 세금 낮춰야 되고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급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공급을 수도권에 해야만 집값하고 전월세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주택자의 기준은 몇 채로 잡으십니까? 뭐 1가구 2주택 이상이 다주택자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거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주택자가 있어야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전세도 생기고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2주택자까지 다 잡으면은 아니요. 그래서 세금을 중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버틸 만한 세금이어야 되겠죠.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세금을 부동산 세금을 매길 수는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게 우리나라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물량인데 그게 임대차 3법 때 그걸 굉장히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 전월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예.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